최근 이름만 대면 전라북도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한 종합건설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건설업계 위기, 어제 오늘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 불안한 국내외 정세가 건설업계 시장을 더욱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 위기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고 또 돌파구는 없는지, 자, 저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의 소재철 회장과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름 다 알만한 건설회사죠. 제일건설인데. 예. 자, 도내에서는 나름 꾸준히 아파트 분양을 해온 지역에 몇 남지 않은 지금 건실한 종합건설회사였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마저 최근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상황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건설의 부도는 우리 지역의 큰 업체였고 또 지금까지 우리 건설 시장을 잘 이끌어왔던 회사인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일건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아파트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또 굴지에 도내에서 기반으로 또 전국을 나아가고 있었는데 예. 물론 10여 년 전에 워크아웃 상태가 되어 있지만은 예.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또 이뤄왔고 예. 뭐 남원의 아파트 단지, 김제, 군산, 또 뭐 익산, 또 대전 쪽에 예. 또 전국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그랬었죠.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뭐 PF 시장이 동결이 돼 있었고 예. 작년 같은 경우 뭐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PF를 전국에 그랬었죠. 40순위 42 이내만 해주는 해주기로.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PF가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예. 물론 지금의 익산하고 하멸의 제일건설이 아파트를 지금 뭐 85% 뭐 한 74%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준공 입주가 되면은 또 자금 여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올해 또 상반기에 워크아웃을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졸업을 예. 시켜버리니까 아직은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는 상태에 이제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음을 발행을 했을 때 어음을 막지 못하는 거고. 그 기일에 값지 이제 돈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부도 처리가 되는 예, 건데 그 7억이라는 최종 부도가 났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순환적인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7억을 막지 못해서 부도 처리가 됐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근데 종합건설사가 이 정도라면은 그 뭐 하도급 업체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도급 업체는 이제 종합업체의 일을 받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하도급 법령에 의해서 수주를 해가지고 협력업체로서 일을 하는 건데 종합업체가 이축이 되니까 전문업체, 전문건설업체가 맡을 일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종합이 그러한 큰 회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일이 그만큼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러한 예.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전문업체에서 또는 전문업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뭐 골조를 할 때 원자재 네미콘 예. 또는 자재 또 인력시장 장비업체 예. 그런데 연관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축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문건설 업역까지도 이제 쭉 연계해서 예.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예. 자, 그 회장님도 직접 이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 이 건설업계의 위기 어느 정도 실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회원사 수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업체 수는 1172개사거든요. 예. 그 회원사가 790개사 정도 되는데 회사 수가 그리고 한 3년 사이에 좀 업종 업역의 변화 때문에 한 60% 정도가 이제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체감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개별사에 오는 이제 수주의 기회가 또 많지 않고 그러겠죠. 그 전 단계로는 저희가 국가 예산을 이주로 하는 이제 어떤 발주를 받아서 재정 사업을 하는 업체 수와 민간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 사업이라는 게 PF를 일으키고 또는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택지 조성 이제 그러한 예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금융과 같이 하는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겠는데 민자 사업은 이제 예부 자금의 경색 때문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거은 멈춰 있고 예. 그리고 공공사업도 재정이 예전에 저희가 건설산업이 우리 전 산업의 뭐 24% 25%까지 갔는데 요즘은
뭐 10% 중반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건설 수주 물량이 우선 지수적으로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대형 공사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도내에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새만금 내부의 굵직한 사업들, 국책 사업들이 큰 규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별사들의 손익분기점을 찾는 그 금액에는 굉장히 미달되고 있다고 보겠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관급공사, 민자사업 모두 다 지금 이제 어려운 그 형국을 맞고 있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조짐 언제부터 좀 느끼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경제 중흥기 때는 이제 계속 상승 무드로 왔다가 또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 예산이 또 늘어나고 예. 지역의 어떤 산업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또 수도권 집중 현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지리적 또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사업이 줄어들면서 또 예산적으로도 다양한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2000년 초부터 그러한 조짐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역에서 예산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국가 예산의 증가는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의 다변성 때문에 예. 우선은 사업비가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예산 자체에서 이제 파이가 좀 줄어들다 보니 건설업계로 가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 등 이 수주 물량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익산만 해도 이 신축 물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왜 유독 그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아까 이제 제일건설 얘기도 하셨는데 좀 저희가 지역 특색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민자 사업에서 하는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제 민자 택지 개발을 하는 그쪽 산업에서는 자본력의 규모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전에 2000년 중반까지는 전남업체의 규모가 한 2등급, 3등급이었던 업체들이 지금에는 10여 개 이상 1등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내의 주택업체들이 그동안에 좀 아쉬운 부분들로 큰 업체들이 좀 성장 가도를 가지 못하고 이제 소멸하면서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PF도 기본의 자금력이 있어야 그 파이를 키우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몇 개 업체들이 다시 예지에 가서 큰 파이를 차지를 했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또 주춤해버리고 그러는 게 좀 더 뒷배경적인 부분으로는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한 15년 그 이내의 사업에서 보면 전주 혁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은 예지업체들이 뭐 특히 다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광주 전남 쪽에서. 광주 전남은 전라북도 와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분들이 기본 재력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 10여 개의 업체가 어떻게 보면 전북을 기반으로 커버했다고 보죠. 대신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게 되고 그 여파로 지금 점진적으로 도내 업체가 좀 흥망성쇠가 있었던 그 기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설업계에서도 이제 뭐 부익부 빈익빈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더 이제 뭐 어떤 그 발전하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전북 업체들은 더더군다나 더 뭐 이제 뭐 악순환이 이어졌던 거네요. 이 정부의 PF 건전성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여파도 좀 크게 작용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PF 시장을 쉽게 접근을 했다가 요즘 이제 어려워졌죠. 그게 흐름이 달라지는 게 정부에서도 PF를 과다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도급순위 40위까지만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내에는 아직 그 40위권에 들어온 업체가 없다 보니까 더구나 40위권이라고 하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또 그중에서도 10위권 위주로 PF 시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아주 고리에 어떻게 보면은 PF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 고리가 선분양 또 후분양까지도 있으면서 분양 시장이 흥행을 이뤘을 때는 고리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업체에서 고리로 가면은
또 분양성이 떨어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메랑이 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여기에 또 뭐 국제적인 또 악재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전쟁이 예. 이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대응이 뭐 거의 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내몰린 것 같아요. 예. 그런 아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세계의 또 강대국의 경쟁의 상황에서 우리 건설공사 지수라고 2020년 기준으로 100을 잡고 있는데 2024년 10월 말로 보면은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개 한 우리 물가 성장률 정도 그 포지션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거은 7배, 6배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공사 원가에 뒤따라오질 못하거든요. 공사 원가는 그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이 돼야 하는데 예. 우리의 이제 분양성도 떨어지는 게 공사 원가가 급증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 민간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 시장에서도 더 위축되고. 이축될 수 있는 게 이게 민간 시장에 따른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자 현장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적자까지도 가는 상황이고. 예. 게다가 이건 뭐 엊그제 뭐 또 터졌습니다마는 계엄에 따른 또 탄핵 정국까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건설 경기는 더욱 더 이제 뭐 저기 악화일로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인력 시장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지금 국내 시장에서 국내인들이 우리 노무자 시장의 노동자층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굉장히 산업군에서 3D 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이 또 어떤 파행으로 갔을 때는 그러한 인력에서부터 그 자재 생산 단계에서도 이축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환율이 또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마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부터 수입 자재에서부터 물가적인 부분까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건설이 3고 현상을 늘 얘기하는데 예. 그러한 게 다 악재로서 올 수밖에 없을 걸로 보겠습니다. 예, 원자재, 인력, 자금난 예. 부분도 지금 대한방직이랄지 예. 종합경기장 개발이랄지 그래도 예. 건설업계 약간 호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긍정적인 신호탄을 좀 쏘아올릴 수 있을까요? 여튼 어렵다고 어려울 거다고 예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제를 할 수 있는 게 금융시장이거든요. 대한방직자리도 PF를 일으켜서 아마 이제 물론 그 뒤에 대기업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금 시장이 경색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예.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시에 이제 민자 사업으로 전주시 왕우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예. 다 민자 사업이 주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국이 안정돼야 하고 금융 시장이 좀 더 저리로서 또 그러한 활력을 밑바탕을 해줘야 하는데 예. 그게 쉽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면서 그게 이제 실시가 됐을 때는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전주시에 의견 개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좀 그렇죠. 해 주셔서 네. 이게 다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지업체 또 독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도내의 사업에 특히 전주시의 사업에서도 그러한 전북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예.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아마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컨소시엄 참여업 예. 비율을 늘린달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긴급 자금 지원이랄까, 어떤 뭐 이제 이런 경색된 건설 경기 이제 해법으로 좀 제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마 전국의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대로 지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희 건설 부분에서는 조기 발주라든가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도 또 아마 도에서도 이번에 증가를 시키지 않는 사업은 추경을 또 세우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예. 그런 추경을 통해서 사업 물량을 발굴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주는 게 이게 연관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설 산업이 먼저 앞에 나갈 때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부흥책을 또 중국에서도 보면은 100조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그러겠다고 예견을 했거든요. 예. 그러한 연관 산업을 같이 부흥시킬 수 있게 저희 건설 산업을 지방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끌어나가기를 예, 예.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실제적으로 이제 그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이제 그 업체들, 업계 대표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떤 좀 해결책을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회장 돼가지고도 추진하고 이제 본회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큰 저희의 의견들이고 그리고 물량 확보거든요. 그리고 적정공사비로 지금 어떤 적자 공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제 적정공사비 우리가 이제 표준품셈이라고 하는데 표준품셈을 정확히 적용을 해주시고 어떠한 시중에 있는 물가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네. 또 품셈에 의한 적산을 정확히 해달라는 그러한 이제 실무적인 차원은 또 협회 차원에서 저희의 회원사들의 요구 사항을 또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예. 예, 건설협회 이끌어 가시면서 예. 새해에는 어떤 좀 그 대응책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이다고 아까 적정공사비 예, 예. 확보와 이제 품셈. 공사 물량 이제 물량 확보인데 확보.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주처인 기관들 뭐 도청 또 각 시, 군 저희 행정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면서 또 어차피 예산적인 게 지자체에서 올리고 이제 국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회의원들 또 시의원 도의원 분들께도 저희들의 호소를 좀 더 하면서 저희가 지역 정책적인 부분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저희의 협회에서 행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우리 행정뿐만 예. 아니라 정치에서도 같이 울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또 전 도민이 또 해야 할 일은 지역 개발이지 않습니까? 가장 굵직한 새만금 사업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런 전국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건지. 예, 예. 지금 새만금 민간위원장도 이번에 이제 교체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고 그러는데 예. 그분께도 저희들이 뭐 하소연할 것은 할 거고 예, 예. 새만금 위원회다도 물론 이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큰 틀 그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지역을 위한 행보에 저도 작은 미력한 힘이지만은 같이 보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응원도 하겠고요. 예.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의 소재철 회장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도내 건설업계 현황 그리고 해결책 진단해봤습니다.